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눕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네, 오늘은 후회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우리는 흔히 후회 없는 삶을 살라. 그러나 나중에 후회할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후회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하죠. 네. 예컨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큰 실패를 맛본 후에는 그때 괜히 사표를 썼어라고 후회하는 사람 있죠. 또 연인과 사소한 말다툼으로 헤어진 다음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한순간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서 일이 일파만파 커지고 뒤늦게 힘든 뒷감당을 하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네. 현실에서는 후회할 일이 자주 생기는 걸까요? 근데 솔직히 보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거지 후회하지 않을 일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있나요? 그죠. 사전에 뭐 잘 모르죠. 네, 모르죠. 그거야.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속한 실존적 삶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인데요. 어쩔 수가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라고 알려진 덴마크 출신의 철학자 세렌 키르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혼해보라.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독신으로 있어보라. 그대는 역시 후회할 것이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세상의 어리석음을 비웃어보라.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세상을 기만해보라. 그대는 또 그것을 후회할 것이다. 세상의 어리석음을 비웃든 기만하든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세상 일의 내용이다. 실존주의 철학이란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학문입니다. 그런 이제 철학을 한 키르케고르가 보기에 인간의 삶에서 후회란 특정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뒤따르는 예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면서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부조리한 세상을 비웃든 기만하든 인간은 항상 후회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세상의 일상적인 일이다라는 게 키르케고르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고 네네. 잘했건 잘못했건 무슨 일을 했건 간에 그렇죠? 후회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후회할 일은 생긴다는 거죠. 이제 이런 후회의 감정이 인간 삶의 보편적 속성이라는 키르케고르의 주장은 미국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시 가지 않는 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많이 아실 텐데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으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두 갈래 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한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지 못한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은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지는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사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선택한 길을 벗어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실의 여러 조건과 제약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지 않은 길,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미련이나 아쉬움이 남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후회만 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으니까 네. 한국 쪽은 못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안 간 길에 대해서 미련이 남을 수밖에 예, 없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지 못한 길에 대해 미련이 남더라도 그 상태, 그 상황을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여전히 또 미련과 후회가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이유는 주도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대응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주장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코비 박사는 대응적인 삶과 주도적인 삶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응적이라는 건 영어로는 리액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과 반응이 자동으로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나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를 말하죠. 반면 주도적인 삶은 영어로는 프로액티브인데요. 외부의 자극과 자기의 반응 사이에 선택의 여유를 두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외부 자극에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어떤 게 현명한 결정인지를 좀 생각한 후에 반응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등산을 하다가 뱀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네. 이때 대응적인 사람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를 물고 달아난 뱀을 쫓아가서 복수를 하려고 해요. 반면 주도적인 사람은 그 상황에서 뱀을 쫓아가서 복수를 하는 일과 물린 상처를 치료하는 것 중에 어떤 게 현명한지 뭐가 우선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런 다음에 자기 반응을 선택을 합니다. 이처럼 대응적인 사람은 외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 결과 후회할 일이 많아지죠. 흔히 이제 우리가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친 경우는 대부분은 대응적 반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원치 않는 자극이 오더라도 잠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올바른 반응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나마 네. 즉각 반응하는 것보다는 좀 참고 생각해보고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필요가 있다. 예, 예. 반응을 선택할 여유를 두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예.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엔케리이디온이라는 책에서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가 말하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는 건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나 판단, 생각이나 내적 반응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당연히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는 일도 우리에게 속한 것,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이라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말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명예나 부, 타인의 행동, 자연현상, 죽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것에 미련을 두거나 이런 것에 감정적 동요를 하게 되면 본인이 불행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결국 에픽테토스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는 관심을 두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만 집중을 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스티븐 코비 박사가 말하는 주도적인 삶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삶도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간격을 두어서 선택의 시간을 좀 벌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보다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상태를 주도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현명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후회할 일도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네.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또 뭘 하면 돼요? 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미 지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 것을 후회하라.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두 갈래 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매번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미 지나버린 일에 미련을 두고 후회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를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 가능한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탈무드에서는 과거 지난 일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행동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미 떠나버린 버스에 대해서는 미련 두지 말고 네. 새로 오고 있는 버스를 놓치지 않는 데 집중하라라는 조언으로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에 집중하라 이런 뜻이겠네요. 예. 소설가 앙드레 지드도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그는 새로운 양식이란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은 행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젊은 시절에 내가 할 수도 있었고 했어야 옳았으나 모랄 때문에 하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후회다. 그러니까 지드는 사람들이 어떤 도덕 규범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지 못하는 때가 많고 또 그것 때문에 후회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 후회는 어떤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있었고 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할 수도 있었고 또 했어야 옳았는데 이런저런 도덕 규범 때문에 행하지 못한 후회가 크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 중에는 어릴 적에 꿈을 가졌지만 부모님의 반대 또는 사회적 통념 또는 그걸 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으로 인해서 그 꿈을 포기한 채 남들과 비슷한 길을 선택해서 사는 경우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 마지막에 막바지에 달하면 그때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면서 후회를 하기도 하죠. 따라서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자기의 욕망을 사회적 도덕 규범 아래에만 두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자기의 욕망에 충실해서 못다한 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겠고요. 또 젊어서 가졌던 꿈 중에서 지금이라도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좀 작은 거라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제 먼 훗날 다시 후회하는 일이 좀 줄겠죠. 그렇죠. 10년만 젊었으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사실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후회라는 건 숙명과도 같은지도 모릅니다. 불완전한 인간으로 살면서 후회를 전혀 하지 않는다. 이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회를 줄이고 싶다면 외부 자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또 나아가서 나중에 나이를 더 먹은 후에 행하지 않은 일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자기 욕망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평소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나 꿈이 있다면 사소한 것 하나라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할 일을 완전히 없애는 것, 이건 좀 어렵겠지만 후회할 일을 좀 줄이는 것은 각자 자기의 선택으로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